오후장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밤 미증시의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발목을 잡았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낙폭을 좀 키워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오전에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이 나왔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닥은 1%대 반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위원님께서 어떤 섹터 꼽아주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입니다. 사실 간밤 미증시에 엔비디아 H20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고 엔비디아 여파로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그런데 의외인 거는 삼성전자가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점, 하방 지지를 받는 건지 그리고 이제 믿을 건 TSMC에 대한 실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상 급락 이후에 이렇게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뭔가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좀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칩수법 관련해서 뭐 품목부의 관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뭐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제일 타겟은 중국이고요. 그렇다면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기회 요인도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오늘 거래량 측면에서 볼 때는 한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좀 거래가 상당히 좀 소강 상태입니다.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인 매수 거래는 조금 미약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세가 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호전된 분위기 속에서 뭐 오후장 뭐 조금 더 나아지는 흐름은 그래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닥권에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 오늘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웨이퍼 등이 이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한화솔루션을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K태양광, 이제는 좀 숨통 뜨일 때가 온 걸까요? 예, 사실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작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11월 달부터 이제 동남아에 있는 주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회 수출 통로로 하고 의심되는 그런 기업들을 기업의 대상으로 이제 관세를 이미 한 차례 부과를 한 적이 있었고요. 올 연초에는 중국의 글로벌 1, 2, 3위 회사들 모두 다 폴리실리콘 감산을 좀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는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관세 부과 여파로 인해서 일단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은 좀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해 있고 일부 공장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더 관세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에 있는 그런 회사고요. 작년에 적자 이후에 올해는 실적 개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이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시아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폴리실리콘도 중국 업체에도 일부는 좀 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조치가 뭐 아주 뭐 이렇게 뜨거운 뭐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조치다라고 좀 판단은 들고요. 물론 분명히 이런 조치들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찌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 실제 진출해 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이 보다 더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안에서 본다면 한화솔루션을 그래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 섹터로는 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바이오주를 위주로 담아가고 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신고가 나오기도 했고 최근 시장에서는 바이오 중에서도 의료 AI 쪽이 강한데 혹시 이쪽 말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이오 쪽 있을까요? 예, 뭐 최근 들어서는 사실 환경적으로는 미국 국제 수익률 역시 4.3% 이렇게 썩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선별적인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한 ADC 관련한 회사들,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회사들이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업체들이 상당히 주가가 좀 강합니다. 오늘도 뭐 전반적으로 인벤티지 랩을 필두로 해서 뭐 펩트론이라든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D&D 파마텍 이런 회사들도 같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선별적인
실질적인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고 특히나 뭐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톡신 관련주들 또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아주 꾸준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부 섹터에 국한된 그런 흐름들이 더 많다라는 점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는요?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산일전기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일단 전력 설비 회사입니다. 오늘 뭐 반도체가 회복이 되면서 같이 전력기기들도 동반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최근 뭐 관세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신재생에 대한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신재생 쪽에 변압기를 좀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세 올라가는 것만큼 가격을 올리는 것을 이제 그 소비자가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주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도 뭐 데이터 센터양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가장 먼저 선제적인 증설을 했습니다. 물론 증설 초기 아무래도 이제 비용 증가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만은 수주 환경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최근 바닥권에서 수급 개선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탈피하려는 움직임들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한번 뭐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력 설비 관련한 산일 전기 꼽아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예, 제가 그 목표가를 제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예, 목표가를 현재로서는 6만 원 정도를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절 가격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대략 한 10% 정도 수준이 4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한 산일 전기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 라인은 4만 6천 원으로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사실 저는 이 시간에 좀 자랑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수익률이 정말 엄청납니다. 종목 선점하는 눈이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저희 창투사 관련한 종목 DSC 인베스트먼트는 이미 저희가 진작에 수익을 챙겼습니다. 112%까지 수익을 챙겼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 3빌리언 넥스틸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오늘 잉글우드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쉬나 했는데 오늘 바로 20%가량 폭등이 나왔고요. 연고점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수익 실현할까요? 일단 제가 목표가 11,000원을 오늘 한번 도달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13,000원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그 횡보하던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좀 한번 더 추가적으로 홀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최근에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뜨거운 상황이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K 선케어 제품들 관련한 또 모멘텀까지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반등 시도 가능하다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지금도 채팅창에 예스님께서 잉글루드랩 전날 이야기하고 다음날 바로 두 자릿대 폭등 나오던데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상승률 저희 많이 챙겼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사흘째 오름세에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까지 오늘은 들어오면서 연고점 경신 나왔는데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은요? 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좋지 않은 것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좀 방어적인 전략으로 좀 한번 편입을 해본 종목이었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1분기 비수기 때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 얘기는 역시 다가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볼 수 있고 더욱더 이제 성수기 진입과 함께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 특히나 무엇보다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기관들 수급에서는 최근에 모든 종목 중에서 가장 좀 뛰어날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연기금 투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중심으로 꾸준한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어서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편안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의 종목들 이렇게 상승률을 받듯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수익을 챙길 때잖아요. 수익 챙길 수 있는 방법들, 시장에 대한 전략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예, 사실 지금 뭐 수익 챙기기보다 수익을 조금 더 배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흐름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이제 순환매는 꾸준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섹터들 그리고 또 종목들까지 같이 소개하는 시간 2시 반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저희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2시 반 무반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